옛날 옛적 프랑스의 루앙이라는 작은 마을에 어설픈 마법사 피에르가 살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마법 학교에서 바닥 점수를 받았지만 항상 꿈을 크게 가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농장에서 매일같이 마법 연습을 하곤 했습니다. 어떤 날 피에르는 젖소들의 우유를 자동으로 짜내는 마법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피에르는 커다란 주문서를 펼치고 그 속에 적힌 복잡한 주문을 시작했습니다. 알라카잠, 우유가요 솟아나라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음은 명확하지 않았고 그의 지팡이마저 삐뚤게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눈앞의 젖소들이 갑자기 공중으로 떠올라 우유가 아닌 피부에 하얀 얼룩점이 생기며 마을 하늘을 날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산과 들로 도망쳤습니다. 그중 용감한 농부 마르셀이 피에르에게 달려왔습니다. 이봐, 피에르,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소는 본 적이 없어. 이들을 다시 땅으로 내려보낼 무언가를 해야 하지 않겠어? 라며 만류했습니다. 피에르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는 마법 주문서를 다시 뒤적이며 실수로 날린 것들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주문을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찾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하늘을 날던 소들은 고요함을 즐기며 때때로 옹모하는 울음소리로 마을 사람들을 더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피에르는 주문서를 끝까지 넘기며 드디어 올바른 주문을 찾았습니다. 소여, 땅으로 돌아와라. 그가 말했습니다. 주문을 정확히 외치자마자 하늘을 떠돌던 소들이 차례로 조용히 땅으로 내려왔고 다시 마을은 평화를 찾았습니다. 경험한 사건으로 인해 피에르는 마을의 악명 높은 유명 인사가 되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안타깝게 여겼고 피에르의 노력과 꿈을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피에르가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해 마법 수업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피에르는 마법 실력을 점점 향상시켰고 결국 마을을 위한 여러 유용한 마법을 개발하게 됩니다. 마르셀은 처음에 그를 도와준 것처럼 친구가 되었고 두 사람은 함께 마법 농장을 운영하며 마을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날다 내려온 젖소들은 피에르의 마법 덕분에 매일 더 많은 우유를 생산할 수 있게 되어 마을 사람들은 더욱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피에르와 루앙의 마을은 어설픈 마법이 만들어낸 예상치 못한 사건들 덕분에 한층 더 단단해진 공동체가 되어갔습니다. 마을 어린이들은 하늘을 날았던 젖소 이야기를 들어가며 피에르의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전해 들었고 이는 훗날 프랑스 전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래전 프랑스의 작은 마을 플레로뱅에는 신비로운 정원이 있었습니다. 이 정원은 마을의 외곽에 자리 잡고 있었고 가는 길이 매우 험난하여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그곳에 쉽게 가지 못했습니다. 그 정원에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황금 사과입니다. 황금 사과는 그 어떤 과일보다도 빛났으며 먹는 자에게 지혜와 장수 그리고 넘치는 부를 준다는 전설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원의 수호자가 이 사과를 지켜왔으며 그 수호자는 절대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이 정원에 관한 소문을 들은 젊은 청년 장 루이 드샤는 자신의 운명을 시험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마을에서 가장 용감하고 지혜로운 청년으로 인정받았지만 늘 더 큰 목표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 루이는 모험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떠나기 전 장 루이는 마을의 현자 마누엘르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노인은 장 루이에게 길조의 징조가 있는 날에 떠나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노인은 장 루이에게 지혜로운 가치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진정한 부는 머나먼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공동체, 사랑 그리고 힘든 시기에 서로를 돕는 것이다. 노인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장 루이는 그 황금 사과가 다른 모든 것을 능가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준비를 마친 장 루이는 길을 떠났고 여러 날 동안 숲을 헤매는 동안 다양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거친 강을 건너고 무서운 야생 동물로 가득한 숲을 지나며 그는 물리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성장도 경험했습니다. 그는 도중에 만난 소녀 마르셀린과 그녀의 가족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마르셀린은 그에게 친절함과 사려 기품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마침내 장 루이는 황금 사과가 있는 신비로운 정원에 도착했습니다. 정원의 문은 확실히 닫혀 있었지만 장 루이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정원 앞에 빛의 형상과 같은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정원의 수호자였고 장 루이의 용기와 결단력을 시험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그의 진심 어린 열망과 내면의 순수성을 발견하고 그의 노력을 인정하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장 루이는 기쁨에 차서 정원으로 들어갔고 황금 사과 한 개를 너무도 조심스럽게 따서 손에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정원의 영혼이었고 장 루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이 사과를 정말로 원하느냐? 아니면 그것 외에 다른 무언가를 원하느냐? 장 루이는
잠시 멈춰 서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원과 만난 모든 경험들이 그의 마음속에 살며시 자리 잡았습니다. 결국 그는 사과를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이것보다 더 큰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황금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는 소리냈습니다. 그 순간 장 로이는 집으로 돌아올 준비가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서 그는 현자 마누엘레의 힘있는 미소와 마르셀린의 진심 어린 환영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모험을 통해 진정한 부와 지혜가 무엇인지 깨달았고 그것은 바로 인간 본연의 가치와 사랑 그리고 서로 돕고 함께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장 로이는 플레로벤 마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으며 많은 이들에게 삶의 진정한 행복을 찾는 방법을 널리 전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때 프랑스의 아름다운 루아르 계곡에 고대 마을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곳은 촘촘한 나무와 끝없이 펼쳐진 포도밭 그리고 그 사이를 휘감으며 흐르는 루아르 강이 주변을 감싸고 있는 아주 평화로운 곳이었죠. 옛날 이 마을에는 사냥을 매우 잘하는 한 사냥꾼이 살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마르셀이었고 그는 언제나 새로운 모험을 찾아 나서는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마르셀은 자신의 지혜와 용기를 이용해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모두에게 존경받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르셀은 루아르 강 근처에서 기이한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에 따르면 강 속에 요정이 살고 있는데 그 요정은 척박한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그곳에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요정을 만나기 위해서는 아주 힘든 시련을 극복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마르셀은 이 소문을 듣자마자 강한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그는 강으로 가서 요정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날 밤 마르셀은 조용히 집을 나서 강가에 도착했어요. 달빛이 잔잔한 물결 위로 비치며 강 전체를 은은하게 물들였어요. 강가에 앉아있던 마르셀은 천천히 루아르의 물결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 순간 맑고 청아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용감한 사냥꾼이여, 나를 찾아왔구나. 내가 시험을 통과하면 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소리는 분명히 요정의 것이었어요. 마르셀이 요정에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묻자 요정은 이곳에서 시작되는 4가지 시련을 말해주었어요. 첫 번째는 어둠 속의 미로를 통과하는 것, 두 번째는 강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괴물과의 싸움, 세 번째는 현명한 답을 찾아내는 수수께끼, 마지막으로 요정의 강에서 발견해야 할 특별한 보물 찾기였어요. 마르셀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첫 번째 시련에 도전하기로 했어요. 그는 깜깜한 숲속에 마련된 미로로 향했어요. 핸드램프에 불을 켜고 마르셀은 조심스럽게 한 발씩 내딛었어요. 속임수 같은 여러 갈림길과 환상적인 광경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매우 기민해야 했죠. 그러나 그의 집중력과 결단력으로 그는 미로를 통과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시련은 거대한 괴물, 드라곤과의 대결이었어요. 드라곤은 루아르 강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었고 마르셀이 다가가자 엄청난 포효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러나 마르셀은 두려움 없이 용감하게 맞섰어요. 그의 빠른 반사신경과 정확한 타격으로 마침내 드라곤은 무찌를 수 있었어요. 세 번째 시련은 수수께끼였어요. 요정은 마르셀에게 다음과 같은 문제를 내었어요. 영원히 달리지 않아도 항상 앞서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마르셀은 잠시 고민하다가 답변했어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요정은 그의 지혜를 칭찬했어요. 마지막 4번째 시련은 특별한 보물을 찾는 것이었어요. 루아르 강 밑바닥에는 많은 돌과 자갈이 깔려 있었고 그중 하나가 행운을 가져다주는 보물이었어요. 마르셀은 물속으로 뛰어들어 조심스럽게 보물을 찾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그는 갑자기 꼬마 요정같이 생긴 아름다운 진주를 발견했어요. 이 모든 시련을 마친 마르셀은 요정의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되었어요. 마르셀, 내 용기와 지혜로 이 모든 시련을 극복했구나. 이제 이 마을의 무한한 풍요가 깃들 것이며 너 또한 행복과 번영을 누릴 것이다. 요정의 말은 그렇게 끝났고 차츰 사라져갔어요. 이후로 마을은 더욱 풍요로워졌고 마르셀은 여러 해 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평화로운 삶을 살았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호세에 전하며 용기와 지혜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했어요. 그리고 루아르 강은 여전히 그 마을 옆을 조용히 흐르며 때때로 요정의 전설을 속삭이는 듯한 물소리를 들려준답니다. 4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아르레서는 특별한 축제가 매년 열렸습니다. 이 축제는 빛의 축제라고 불리우며 온 마을 사람들이 각자의 조형물을 만들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광경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축제의 시작을 알린 것은 특별한 랜턴을 켜는 것이었습니다.
이 랜턴은 전설에 따르면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으며 축제가 시작하기 전날 밤 마녀의 숲에서 빛을 밝히면 사라진 마을의 평화를 다시 불러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랜턴을 관리하는 임무는 매년 한 명의 용감한 아이에게 주어졌습니다. 올해의 주인공은 로미에르라는 12살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마법의 랜턴을 밝혀야 했고 그에 대해 매우 설레는 한편 무척이나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로미에르는 어릴 때부터 빛에 대한 특별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마법의 랜턴을 밝히기에 적합하다고 믿었습니다. 축제가 시작되기 전날 밤 로미에르는 랜턴을 가지고 마녀의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은 어두웠고 기묘한 소리로 가득했지만 그녀는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로미에르는 깊은 숲속에서 작은 구름을 발견했고 그곳에 랜턴을 놓고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불꽃이 랜턴의 내부 유리에 닿자 그것은 눈부신 빛을 내뿜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루미에르 주변의 모든 것이 환하게 밝아졌고 마치 시간과 공간이 멈춘 듯한 경험이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그러나 루미에르가 마법의 랜턴을 단순히 밝히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랜턴의 빛을 통해 숲을 가득 메운 다채로운 환영들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과거의 기억들이 영상처럼 펼쳐지는 듯한 광경이었습니다. 마을의 오랜 전설에 나오는 옛 영웅들, 평화롭던 시절의 마을 모습,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희망찬 비전까지. 로미에르는 그 순간 자신이 단지 랜턴의 불을 밝힌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화와 희망을 끌어내어 랜턴의 마법에 힘을 실은 것이었습니다. 불이 점점 더 밝아지자 숲의 동물들이 하나둘씩 루미에르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하얀 올빼미 한 마리가 나라와 루미에르의 어깨에 앉았습니다. 올빼미는 루미에르에게 조용히 속삭이듯 이야기했습니다. 루미에르, 너의 마음속 빛은 이 마을을 영원히 비출 것이다. 넌 다른 이들에게도 그 빛을 나눌 수 있는 존재야. 그 말을 들은 루미에르는 자신이 무언가 중요한 사명을 지니고 있음을 느꼈고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마을로 돌아갔고 모든 사람들은 그녀가 랜턴을 성공적으로 밝혀낸 것을 보고 크게 축하했습니다. 이후로도 루미에르는 랜턴의 불빛을 통해 많은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빛의 소녀로 불리며 모두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를 마을의 마법의 랜턴 전설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며 루미에르의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빛과 희망이 되어주고 있다고 합니다.